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 밝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의 맥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재판 1심 선고 보고 패스트트랙 선고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망스럽죠. 일단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DNA를 갖고 있는 한국당만이 이런 불법을 맘 놓고 자행할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전 최이배 전 의원 모습 나왔는데요. 네, 감금당했었던 저 월요일마다 나와주십니다. 여기서 경제 브리핑 해주시는데 저렇게 보니 또 새롭군요. 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혹은 관계자 26명에 대해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2,400만 원 숫자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경양 만평에는 솜방망이라는 만평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어저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쉽죠. 아쉬운데 그래서 법원이 요새 굉장히 그 정치권과의 관계 이걸 가지고 양형 고민을 좀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은 한 거고요. 네. 죄가 있는 자들이니까 최대한 뭐 교훈이 되게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나와서 메시지를 내는 거 보니까 좀 교훈이 안 됐다라는 전혀 안 생각이 됐죠. 들어서 네. 아마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상고심에서는 형량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면 지금 반성을 안 하잖아요. 유죄인데. 네네. 유죄인데 무슨 정치 공작이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1심에서 법원이 고민한 부분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머쓱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좀 네. 약간 뭐 그 별로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면은요 네. 법원은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대통령 그 사건을 너무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사법 절제를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다 이런 비판을 저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의 의석 구조를 네. 사법이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기조가 쭉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피고인 뭐랄까요 처벌이 확정이 됐으니까 네. 범죄자들이 네.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2심에서는 조금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법을 통해서 의석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장님 패스트트랙 네. 충돌 사건 발생이 6년 7개월이고요. 기소한 건 2020년 1월이었으니까 한 5년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두 가지인데 이제 합쳐서 퉁쳐서 2,400만 원이고 언론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400만 원 뭐 선고했다고 하는데 400만 원 선고했다고 맞죠. 국회법만 따로 따진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 몇천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나경원 2024년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58억이 넘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은 껌값인 거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정말 500만 원 이상 선고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를? 일단 뭐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게 내란 재판의 예고편이 아닐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6년 7개월 전에 현재 국민의힘 즉 당시에 자유한국당 발 사실상 국회 내 내란 사건
쿠데타였거든요. 폭력이 있었어요. 예, 아시겠지만 팩스를 파손하고 그 법안을 찢어버리고 체입 의원을 감금하고 그리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모습들이 국회 생중계를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그 중계됐죠. 아마 그렇죠. 지난 12.3 내란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 폭력이었는데 그러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들, 국회 전당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 사건 그것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동물국회 막자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까지 그랬죠. 만들었는데 네. 보통의 상식과 양식을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킨 네. 아주 폭력적인 사건인데 대해서 유죄는 유죄지만 벌금형 그것도 국회법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상 돼야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네.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아무래도 그 유죄는 인정하지만 그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그렇죠. 많은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란 재판에 대한 예교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죄 같은 유죄가 나왔는데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속보가 막 떴잖아요. 네. 선거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언론사들이 속보를 계속하는데 재판부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가을을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 멋있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법을 준수해야 될 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했다 블라블라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또 멋있게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고를 하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400만 원이야. 장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앞뒤 그러면 이렇게 정의로운 척이라도 하지 말던가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뭐 고민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회 의석 구조라는 건 민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네. 임의로 변경이 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사법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어떤 뭐 선거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선거 결과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라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은 껌값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의 껌값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유죄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국회 내에서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이거 유죄니까 이렇게 할 정도의 형을 때려줘야 되는데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죄책감이 없어요. 예, 정치 탄압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 안 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은요 소수당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회 의석이 5분의 3 이상이 한 정당으로 간다는 거는요. 네. 그 상대 정당 그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대 정당이 너무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저 정당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라고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텃밭인 영남 그러니까 지역 정당으로 전락한 그런 결과인데 그 속에서도 이런 부분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을 때 취지가 다 무너지게 이렇게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름 법원이 굉장히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우리는 굉장히 아쉽고 네. 저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진다면 법원의 고민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이거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 제가 과정을. 볼 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우리 선배님께서 내란 재판에 뭐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이거는 절대 별개고요. 만약에 별개여야만 그런 하고. 게 네. 법원의 분위기라면 그거는 역사와 국민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라는 건데 요새는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죠. 진짜 설마인데 그런 일이 있다면 법원의 존재는 저는 흔적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네. 현재 그 패스트트랙 재판부의 행태가
지기현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이 아닌가. 네. 사법개혁의 필요성들을 공분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하지 않은 이유, 양형의 사유가 뭐냐면 이미 사건 발생이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이 총선하고 지방선거에서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정책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사법이 정치적 판결을 양형에 반영 참고합니까? 오히려 유권자가 그러니까요. 이게 6년 전, 7년 전 사건인데 결정을 내려주고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을 이번 선거에서 동물국회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해주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사법부가 팔짱 끼고 있다가 국민들이 그 선거에서 평가했으니까 사법부가 그걸 반영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건 국민들에게 저는 지기현 재판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내란 재판, 윤석열의 구속과 관련돼서 보여줬던 이런 그 재판 사법부의 아주 그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법개혁이 중요한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건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대목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갈 구멍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약간 밑들어 보자면은 야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약간 균형 맞추느라고 미리 이렇게 조금 낮게 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쪼꼬 꼬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되죠. 네. 혐의 자체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네. 의석을 상실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법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행과 관련된 폭행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혐의가 다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나올 수가 막는 없고, 입장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폭력의 발단이 된 국힘 의원들이 금고형이 안 나왔는데 그럼요. 양형 그 기준에 의해서도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하는 거는 국민들의 섞는 수준을 거죠. 네, 네.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얕보는 오만한 자들의 네. 그냥 헛소리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한 10여 명에 대해서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28일에 공동 폭행 이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과 조금 다른 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재판부가 판결문에 뭐라고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네. 동료 활동들의 활동을 저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해자가 국민의힘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네. 피해자가 민주당 의원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과정에서 같은 그 물리적 폭력이 발생했더라도 방어적 폭력에 대한 문제, 즉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했던 국회 내 폭력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아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정상이 많이 참작될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지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결보다는 좀 더 네. 훨씬 더 반영이 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다른 뭐 그냥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내놓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민주당도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세게는 안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 그냥 언론들이에요. 그 10대 일간지라고 하는 그런 데서 대충 섞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 충분히 헷갈리게 그렇죠. 만들 수 있죠. 오히려 국민을 네.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의무일 텐데 뭐 이렇게 호도한다, 이 본질을 흐린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대 일간지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군요. 직위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그 삼겹살 먹었다는 그 룸사롱인가 뭔가, 네. 룸사롱에서 삼겹살 먹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폰 자체를 가져간 건 아니고 그 통화 기록, 그 기록 정도만 압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가 처음으로 압색을 그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요즘 공수처 자체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뭐 공수처가 일단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게 좀 그 의미 있는 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보려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 통화 내역이라던가 네. 뭐 그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좌,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그 강제수 압수수색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기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택시 앱과 관련해서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걸로 그쳤지만 무엇보다 시작이 반이라고 첫 단추가 중요한데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거고요. 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일정하게 직위원 판사가 당시 술 먹은 갑이 동료 변호사들 사법과 관련돼 있는 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들과 먹었는데 3명이서 먹어서 그 인당 전체 금액이 170만 원밖에 안 나와서 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그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 참 n분의 1 좋아해요. 네,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아마 직무 관련성 여부 동종 업계에 있기 때문에 뭐 전관이었던 변호사들인 것 같은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 혐의에 대한 그 수사가 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1인당 170만 원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인당 100만 원, 170만 원이 넘으면 인당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강제 수사가 됐다는 것,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재판부가 영장을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170만 원보다는 넘게 이 술값이 나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무게를 두고 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네. 직위원 판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내란 재판이 아주 엉망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국민들이 직위원 판사의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대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재판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그 인당 170만 원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법원에서는 직위원 판사가 변호사 2명과 동석했던 그러니까 3명이라는 거죠. 네. 2차 술자리 결제액이 170만 원. 그러니까 네네. 총액이었나 봅니다. 네, 2차의 술. 뭐 네, 1차 전체가 170만 원인데 세 명으로 나누면 그렇죠. 100만 원이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 청탁금지법에서는 그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그렇죠. 넘으면 네,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네. 청탁금지법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아요. 뭐 이런 그렇게 논리였습니다. 설명을 했었죠.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가 일단 칼을 빼들긴 했는데 제대로 될까요? 법의 권위 이게 곧 법관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법관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똑같이 취급될 수도 네, 있겠지만 직업 윤리라는 차원으로 보면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판사가 법관이 이렇게 일종의 향응을 제공을 받았는데 무슨 1인당 100만 원이 안 돼서 처벌이 안 된다? 처벌이 안 되면요. 기관에서 징계라도 세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나서서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미. 네. 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선진국이에요. 왜냐하면 법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교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데 내지는 그 조직 내에서 직업 윤리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사의 그 부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네. 교사협회나 이런 데서 뭐 제명조치 한다거나 징계한다거나 미리 선생님을 다시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남사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러면 판사들까지 그러면은 법원은요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신뢰가 사라지고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뭐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네. 법이 없으면 내부에서 네. 강한 징계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법원에 꼭 드리고 싶어요. 자정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어진 것 같고 조희대 대법관 스스로가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냥 사법부 전체를 완전히 혼돈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권위가 없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는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얘기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 이 부분에서도 조희대가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감치 소동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용현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고 우리 이진관 재판관께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감치 명령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저께 보도할 때만 해도 서울구치소 혹은 법무부 측에서 설명 자료가 나오기 전이어서 서울구치소에서 잘못했어라고 이제 얘기를 사실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방송 끝나고 보니까 입장이 나왔더군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사람이죠. 이하상, 개명전 원래 본명 이명규, 그다음에 권우현 두 사람의 변호사가 네. 저는 뭐 지기현 재판부에서 소란 부리고 난동 부리는데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기현 판사가 실실 웃으면서 별 제재를 하지 않자. 네, 네. 이 사람들이 김용현 내란 재판 말고 또 하나 추가 기소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네, 한성진 한성진 재판부에서 또 소란을 막 일으켰죠. 네. 거기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소란을 일으켰는데 큰 제재가 없자 탄력받아서 맞아요. 네. 드디어 현재 내란 재판 과정에서 가장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진관 판사, 이 사람을 좀 망신을 좀 줘야 했다는 생각을 갖다 같아요. 그래서 내란 재판에 를 갖다가 좀 분탕질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하상과 권희연 변호사가 김용현 변호인으로서 증인으로 참여한 게 아닌가 싶은데 방청소에 가서 일부러 분탕질. 네, 분탕질해서 재판부를 조롱하고 웃음거리 좀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제 보여줬던 우리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퇴장을 명령했고 퇴정하자에 불응하자 감치하라고 네.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서 이진관 재판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 또 다른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로 끝나지 않고 다시 재감치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중지한 거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들이 오전에 보도할 때만 해도 이제 서울구치소 쪽에서 돌려보낸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인적사항이 필요했고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에서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시키고 즉시 석방을 명했어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방 명령이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그냥 석방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고 구치소랑 법무부 우리는 잘못 없어. 우리는 그냥 보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게 뭔가 이 변호사들이 또 법꾸라지라고 잘 알고 노린 거잖아요. 내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뭔가 협박하면은 이게 또 머리 골치 아파질까 봐 공무원들 골치 아파지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풀어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 두 명이 어제 이 상황 어떻게 보였어요? 어제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이해는 안 되는 게 네. 변호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변호인들이면은 변호인들의 인적 상황이 법원에 없나요? 있죠,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네. 보는데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나가는 노숙자 네, 그런 게 취자도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들이면 네. 인적 상황이 법원에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강제 집행이라는 게 뭐예요?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대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게 강제 집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인적 상황 보완을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양쪽 들고. 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구치소도 그렇고 그렇다고 풀어준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네. 국민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면 이 권위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법원은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되게 만들어야 돼요, 상황을. 네. 아직까지 설명이 없는 것 그런 게 같습니다. 설명도 없고 네. 이해가 되게 하는 게 없으면
법원 스스로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개혁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네. 뭐냐면 본인들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고 처벌할 수가 있어요? 법대로 한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그 소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어제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변호사가 이런 경우는 흔하지도 않고 잠깐 감치했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약간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좀 얌전해지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넘어섰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감치 명령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정말 완전히 만취해서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신분증이 없는 사람 혹은 외국인들. 그럴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외모를 적고 뭐 키가 어떻다, 머리가 덥수룩하다 등등 외모를 적고 일단 감치시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인 뭐 용의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인적사항 말 안 했다고 풀어줘? 그러면 우리도 그냥 민증 다 없애고 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댓글들이. 그러니까 법의 네, 권위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게 거라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고민. 직위원 재판부면 충분히 의심하고 남는데 아시겠지만 어제는 이진관 재판부의 감치 재판 그 결과였기 때문에 백발양보해서 좀 이해를 하자면 서울구치소에서는 뭐 명분이 좀 있어요. 신원 확인이 없이 나왔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신원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신원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아주 그 첨단 그 논리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 또 의외로 허술해요. 자기 재판부 변호인 아니면 네. 다른 재판부의 기록 보는 거 옆방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잘 안 하려고 잘안 그래요. 하죠. 예, 네네. 그래서 거기 아마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게 적시돼 있지 않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에서 신상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하는 그 외모라든가 그 특징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들 얘기가 감치 명령이 해당 재판에 대해 소란행위를 막기 위한 거고 실제 감치를 통해서 부검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제 감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착오라든가 이런 건 있지 않았는가 보고 오늘 아마 김영희 의원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재판이 있는데 네. 이 재판에서 보통 3개월 이내에 그 감치 정지한 거를 다시 감치를 재명령할 수 있다고 네네네. 하는데 오늘 아마 김영현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 내에서 이 신원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보완해서 네. 감치 명령을 재감치 명령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보면 이것이 재판부의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아닌지를. 실수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와서 어저께 뭐 50분 동안 유튜브 찍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돈 벌고 있다고 하죠. 뭐 유튜브 찍고 클릭 수도 나오면 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진관 판사한테 막말을 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클릭하기 싫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장원. 네, 오랜만에 홍장원 차장 얘기를 좀 볼까요? 어제 윤석열 재판에 나왔는데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의 그 유도신문에 제대로 말려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저희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그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변호인들이 말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어요?
네, 의혹은 앞섰는데 네. 제가 실력이 모자란 완전한 케어피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민망합니다. 그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은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지난번에 2월 초에 있었던 그 메모에 이어서 홍장원의 진술, 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누구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게 아마 내란 재판부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네. 구속과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고 중요한 그 자료였죠. 그래서 이것을 흔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흔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논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아까 지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네. 윤석열 체포 지시를 방첩 사령관에게 그 체포 지시를 떠넘기니까 홍장원 그 차장이 그럼 방첩 사령관이 여인형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삼성 장군이 네, 첫 메모지 색깔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하얀색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치 주치자의 횡설수설 같고 네,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잘 준비되어서 사실을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설명한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윤석열과 윤석열 측에서 홍장원의 진술을 흔들기 위한 작전은 실패한 게 아닌가. 오히려 더 그것을 더 굳히게 하는 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그 누구보다 명확한 기억력으로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반박하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부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당연하죠. 불러놓고 그리고, 오히려 망신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세상을 뭐 하루 이틀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나름의 이제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커다란 위협과 위기를 감수한 사람이 진실을 더 얘기하게 돼 있어요. 계엄이 어떤 겁니까? 내가 어디에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계엄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계엄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경험하신 그런데 분들 있고요. 네.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좀 줄을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줄을 서서 부원해동하면은 자기한테 나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엄청난 위험과 위기를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당시에 감수하고 이런 거를 여기저기 알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왜 감수하죠? 단지 내가 승진을 조금 뭐 불이익 받은 것 같은 이런 감정으로 그 약간의 감정으로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한다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고 그 사람들의 분쟁에 휘말려보고 한 모든 국민은요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격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술을 안 먹어도 그 숙취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네. 싶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어제 또 이게 꼬였던 게 처음에 이제 뭐 헌재 등등해서 홍장원 차장 불러놓고 얘기할 때 뭐 홍장원 차장이 뭐 그때 뭐 출장 갔다 왔다나 하여튼 격려 전화하느라고 내가 전화했다고 하다가 어저께 싹 다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그 뭐 이재명 의원식 언급하니까 내가 잡아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야. 반국가 세력들이라 해서 완전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격려 전화했다며. 네. 이게 참 그 변호인단하고도 기싸움을 했는데 네, 그냥 완전 졌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 찾아보시면 어떤 참혹한 순간들이 지나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다음 이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신문으로 이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게 참 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네, 그 네. 이후에 김건희가 그렇죠. 뭔가 네. 심적으로 네. 압박을 느끼고 여러 네.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죠. 네. 어떻게 특검이 뭐 뒤늦은 감독인데 워낙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될까요? 이번 수사. 일단 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걸 넘어서서 그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한 판단을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 조사 그 수사 분량이 10,000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받았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 사건 때 검찰 스스로가 무혐의 모든 그 공범자들이 구속됐는데 김건희만 관련해서 심한 그 당시에
조사조차 받지 않고 넘어갔었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이 2차례 통과되고 여론이 커지자 불렀는데 부른 게 아니라 핸드폰을 반납하고 검사들이 찾아가서 아련 수사라고 하는 콜검 수사 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기 공천개 의혹 사건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입증받는지 1년 이상 시간 끌다가 결국 명태균만 구속 기소하고 김건희는 뺐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의 행태 시누이도 밉지만 말리는 며느리라 그러나 말리는 뭐 시어머니라 그러나요? 시누이보다 이 검찰의 네, 행태가 더 미워서 말리는 말리는 네, 네. 그 시어머니가 시누이도 밉지만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냐? 말리는 시누이. 말리는 시누이. 하여튼 뭐 검찰에 대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네, 하여튼 미워. 특검이 네. 들여다보겠다라는 것 같고 아마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네. 하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가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들은 이제 뭐 그 주가 조작도 다 중요하고 양평 고속도로 휜 것도 중요한데 저런 게 가장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야 나왔어 영상이 나왔고 받고 뭐 아유 뭐 이런 걸 또 가지고 오셨어요.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디올백이래. 아니 너무나 눈에 뻔한 전 국민이 5,100만 국민이 다 봤는데 무혐의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렇죠.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국정농단 1차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최순실의 1차 국정농단 이후에도 이게 충분한 권력자들에게 충분한 교훈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샅샅이 진실을 규명해서 정말 일벌백계 네. 해야 이런 국정농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우리가 진짜 역사의 교훈이 될 만하게 처리를 못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또 다른 국정농단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모든 사람에게 네. 이거는 진짜 이제는 엄두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본때를 라는, 보여주는. 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 국정농단을 보고 얼마나 놀랬습니까? 예? 진짜 전 국민이 놀라서 광화문으로 뛰어나가가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럼요. 이거 네. 더 심한 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시고 그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특검에게 지금 해야 된다 아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검찰은 답을 해야 돼요. 네. 특검은 수사한 지 40일 만에 김건희 구속했는데 수년 동안 끌면서 네. 이게 무능을 넘어서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막 나와서 난리가 나고 있는 그 정작 중요한 녹음 파일도 압수수색 영장에서 네, 네. 그 압수하지도 않았고 검찰총장이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능한 그 무능 수사를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감추고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국민들은 납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더 큰 쓰나미로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최순실 얘기 잠깐 하셔서 제 그 후배가 그 디올백 사건 이후쯤에 만났던 것 같은데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선배 최순실은 겸양이 있었어. 우리가 최순실을 너무 뭐라고 했나 봐. 김건희에 비하면 겸양이 있었어. 뭐 이런 우픈 얘기를 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하면서 참 슬프네요.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